울 엄마, 선해당 선영숙 동덕. 산천이 온통 연두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로 돋은 여린 가지가 춤을 추듯 바람결에 산들거리고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셔주는 아침입니다. 연초록이 진녹색으로 변하면 색깔 경계가 허물어져 권태롭고 식상해집니다. 연두색은 울 엄마 품처럼 부드럽고 포근해서 좋습니다. 이맘때면 바빠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산과 들을 앞마당처럼 뛰어다니며 분주해집니다. 고향 산천의 연두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겠지요. 봄이면 여린 잎은 순환의 연속입니다. 화학 비료가 턱없이 부족했을 때 여인은 연약한 몸짓으로 낫지를 합니다. 잘린 풀과 나무들은 땅심을 돋우기 위해 새끼줄에 묶여 논으로 이끌려 옵니다. 열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풀 나무들은 갈아엎은 논이랑에 처참히 나뒹굽니다. 고향을 떠난 지 어언 반세기입니다. 한 여인이 그립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생각만 해도 목구멍 울 데가 막혀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쑥을 캐고 있을까? 고사리나 취나물 엉겅퀴를 꺾고 계실까? 쌀이 귀해 나물죽을 끓여 끼니를 잇던 시절이었지요. 나는 죽이 징그럽도록 싫어 아침이면 부뚜막에 앉아 어머니에게 울며 애원했었지요. 엄마, 된 밥 좀 줘야. 제발 된 밥 좀 줘야. 엄마는 부직갱이를 흔들며 방으로 들여보내셨지요.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쑥털터리를 먹고 살았던 시절, 열 식구 자식들 굶기지 않으시려고 산과 들로 허리 한 번 펼 사이도 없이 헤매고 다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유달리 떠오르는 4월입니다. 억척같이 농사지어 가을에 방앗간에서 나락을 찌어 열 식구 실컷 쌀밥 좀 먹겠구나 하고 허리를 펴실 때 노름 빚쟁이들이 달려들어 쌀가마를 빼앗아가 버리면 쌀겨만 들고 하염없이 울면서 집으로 왔다 지요. 일제강점기에도 분홍에서 자라 면장 형제들 남자, 자녀들과 나란히 학교에 다니신 것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으로 여기시던 울 엄마입니다. 당신은 16, 17이면 시집을 가던 시절이었답니다. 19 어머니께서는 학교 다니느라 시집을 안 가고 있었대요. 정신대에 공출이라는 빨간 딱지가 나왔다지요. 처녀를 면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성성화가 양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급하게 가마를 타셨다고 했지요. 면내에서 가마 타고 시집 온 것은 면장 며느리 다음으로 내가 처음이라며 수줍게 얼굴 붉히시던 주름진 얼굴이 그립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학을 하시고 귀골이 장대한 분이셨다고 하셨지요. 농촌에서 공부한 어머니와 일자 무식인 할머니는 시작부터 삐걱거려 시집살이는 예에 약되어 있었지요. 외아들인 아버지께서는 고부간의 갈등에 지쳐 결국 징용을 자원하고 아버지가 일본에 가신 틈을 타서 어머니는 친정으로 갔었지요. 그 시절 시집을 박차고 친정행을 택할 정도로 엄마의 사고는 파격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집을 피해 친정에 있는 동안 외할아버지를 새 장가를 보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연실색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외할머니가 딸 셋을 낳고 아들을 못 낳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으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사대부의 특성상 당연시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급기야 새 장가를 가겠다는 선언을 하셨다면서요. 외할머니와 울 엄마와 이모 둘이는 손수 바느질을 하여 비단 노방주로 한복을 지어서 외할아버지를 새 장가를 보냈다고 하셨지요. 장애가 있었지만 처녀의 몸으로 집안도 부유했던 처자가 외할아버지 새 부인이 되었다지요. 하늘이 울고 땅이 뒤집힐 것 같은 현실에 힘없던 외할머니는 급기야 남편을 새 부인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지요. 밤이면 남편을 내어주고 숨죽이며 새 부인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휘영청 달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해요. 외할머니의 한이 은결되어 뚝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새 장가를 드는 그 시절의 사회적 용인이
저로서는 둔중한 망치로 맞아 얼얼한 기분입니다. 법은 일부일처제 주의였는데도 말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새 부인에게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았다면서요. 아들을 실컷 낳았지만 고생만 하시다가 아들 장가도 못 보내고 세상을 뜨셨지요. 자신과 본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잠식시키고 아들을 얻기 위해 장님이 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안타까움이 달기회를 치고 희뿌연 여명이 악수를 청해오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울 엄마도 아들 셋을 두셨지만 큰며느리에게 따뜻한 밥상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남편을 내준 외할머니나 아들을 3명이나 낳은 어머니도 아들에게 육신도 맡기지 못하는 현 상황에 딸들에게만 하소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보성 장날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하는 남자분이 네가 피로구나, 많이 컸구나, 내가 너를 업고 옥말이 고개를 수도 없이 넘었단다. 할머니 집일을 도와주신 갑출이라는 분이라면서요. 배가 고파. 기가 울어대니까 젖을 먹이려고 산을 3개씩이나 넘어 다녔던 애달픈 사연을 들을 수 있었지요. 친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젖을 먹이기 위해 친정에 있는 울 엄마에게 갔다고 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고부간 갈등으로 피해를 본 저는 평생 위장병을 덤으로 얻어 살아가고 있답니? 다. 울 엄마는 피로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미안하다를 달고 사셨습니다. 저에게 6개월밖에 젖을 먹이지 못했다며 죄인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위장병을 달고 살았던 처녀 시절에 울 엄마는 군뱅이가 좋다며 초가집 허무는 곳을 찾아다니며 환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젖을 먹이지 못한 것에 보상이라도 하듯 정성을 쏟았지요. 82세에 대장암 선고를 받고 30cm의 장을 잘 나내고 장루를 차고 계셔도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을 앓고 귀가 어두워서 듣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 말고 건강하십니다. 흔을 넘은 연세에 농사지어 자식들에게 나누는 즐거움을 아시는 진정한 한국의 울 엄마입니다. 노른 빛만 산처럼 남긴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까칠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저희 형제들이 1년에 4번 정도 내려가면 새 벽달기 울 때까지 신세 한탄만 늘어놓으셨던 엄마의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요즘은 달 낮으셨어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자식들 잘 사는 것도 보니 내 한이 다 풀렸단께. 용돈 받아서 사는 사람은 이 동네 잡고 나밖에 없을 것이요. 현대식 집에서 사는 것도 나 하나요. 이만한 큰 복이 어디 있냐. 즐거운 표정 속 울 엄마 미소가 달덩이처럼 밝아 보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울 엄마 가난을 덜기 위해 객지로 갔던 자식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외손녀가 시집을 가서 증손녀가 벌써 10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일에만 몰두한 울 엄마, 평생 길쌈을 놓지 못하시더니 이 제 눈이 어둡고 힘이 달려 길쌈을 놓아서 다행입니다. 그토록 길쌈을 했지만 정작 당신의 옷 한 벌 번듯하게 지어 입지 않으셨습니다. 농가 밭을 평생 직장이라 여기시고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신 어머니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면장 작은 집 며느리와 울 엄마뿐이었습니다. 울 엄마의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를 알면서도 풀어헤칠 곳이 없었던 울 엄마는 교회로 가셨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시며 찬송가를 줄줄 읽으며 한을 푸셨을 겁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울 엄마 또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현대식으로 집을 지어 드려도 여전히 청소는 안 합니다. 90을 넘은 연세에도 집안일은 생산성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들에서 호미를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울 엄마의 삶은 7남매 굶길까봐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셨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깨끗한 옷과 집은 사치이고 허세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심해 같은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편하신 대로 사시는 것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울 엄마의 일상을 그냥 인정해주는 자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방식이 옳다고 우기지 않겠습니다. 백수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심고